공황장애, 현대인의 그림자, 심층적 이해와 다학제적 접근. 최근 한국 사회에서 공황장애로 인해 의료기관을 찾는 환자의 수가 심상치 않은 속도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통계에 따르면 2018년 18만 2천여 명이었던 공황장애 진료 인원은 매년 꾸준히 늘어 2023년에는 24만 7천여 명을 넘어섰습니다. 이는 단순히 숫자의 증가를 넘어 현대 사회가 겪는 심리적 압박과 정신건강 문제의 심각성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지표라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증가 추세는 공황장애에 대한 심층적인 이해와 효과적인 개입 전략 마련의 필요성을 강력하게 시사합니다. 공황장애의 핵심 증상은 공황 발작입니다. 이는 특별한 예고나 명확한 유발 요인 없이 갑자기 나타나는 극심한 불안 또는 공포의 상태를 의미합니다. 공황 발작은 단순히 심리적인 불편감을 넘어 다양한 신체 증상을 동반하여 환자에게 마치 죽음에 이를 것 같은 강렬한 위협감을 느끼게 합니다. 미국 정신의학회 정신질환 진단 및 통계 편람에 따르면 공황 발작은 다음과 같은 증상 중 4가지 이상이 갑작스럽게 나타나고 10분 이내 최고조에 달하는 것으로 정의됩니다. 심계항진, 땀 흘림, 몸 떨림, 숨 가쁨 또는 질식감, 흉부 통증 또는 불쾌감, 메스꺼움 또는 복부 불평함, 어지럼증 또는 현기증, 비현실감 또는 이인증, 둔하거나 따끔거리는 느낌, 오한 또는 열감, 죽을 것 같은 공포, 미쳐버릴 것 같은 또는 자제력을 잃을 것 같은 공포. 이러한 증상들이 갑작스럽게 몰아쳐 극심한 고통을 유발하기 때문에 환자들은 발작 당시 자신이 심장마비에 걸렸거나 숨을 쉴 수 없어 죽을 수도 있다는 공포에 사로잡힙니다. 발작은 보통 10분 이내에 절정에 달한 후 서서히 사그라들지만 문제는 발작이 끝난 후에도 지속되는 예기불안입니다. 예기불안은 또 다른 공황 발작이 발생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으로 환자들은 이전에 발작을 겪었던 장소나 비슷한 상황을 필사적으로 피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지하철에서 공황 발작을 경험한 환자는 다시 지하철을 이용하지 않으려 하고 넓은 광장에서 발작을 겪었다면 그런 장소를 기피하게 됩니다. 하버드 의과대학의 정신과 전문의들은 예기불안이 공황장애의 만성화와 일상생활의 제한을 심화시키는 주요 원인이라고 지적합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회피 대상이 점차 늘어나면서 환자의 활동 범위는 급격히 줄어들고 사회생활과 직업활동에도 심각한 제약을 받게 되는 악순환에 빠지게 됩니다. 이는 결국 삶의 질을 현저히 저하시키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공황장애의 정확한 원인은 아직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았지만 생물학적, 심리적, 사회적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생물학적 요인으로는 뇌 기능의 이상이 꼽힙니다. 특히 뇌의 편도체와 해마를 포함한 공포회로의 과활성화, 신경전달물질 시스템의 불균형이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연구되고 있습니다. 세로토닌, 노르에피네프린, 노아드레날린, 감마아미노뷰티르산화 같은 신경전달물질의 기능 이상은 불안 반응을 조절하는 뇌의 능력을 저하시켜 공황 발작의 발생 위험을 높일 수 있습니다. 미국 국립정신건강연구소의 연구에 따르면 특히 세로토닌 시스템의 기능 이상이 공황장애 발생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며 유전적 요인 또한 공황장애 발병에 일정 부분 기여한다고 보고되고 있습니다. 가족력이 있는 경우 공황장애 발생률이 높아지는 경향이 있는데 이는 특정 유전자가 불안 반응에 취약성을 부여할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또한 카페인 과다 섭취, 갑상선 기능 항진증, 심장질환, 약물 남용 등 신체적인 요인도 공황 발작을 유발하거나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심리적 요인은 공황장애의 발생과 유지에 깊이 관여합니다. 인지행동 치료의 관점에서 볼 때 공황장애 환자들은 신체 증상을 재앙적으로 해석하는 경향이 강합니다. 예를 들어 심장이 빠르게 뛰는 것을 심장마비가 올 징조로, 숨이 가쁜 것을 곧 질식할 것으로 과장하여 해석함으로써 불안 수준을 극도로 높입니다. 이러한 인지적 왜곡은 공황 발작을 악화시키고 예기불안을 강화하는 핵심 기전으로 작용합니다. 또한 높은 수준의 불안 민감성, 즉 신체 감각을 위협적으로 해석하려는 경향성도 공황장애의 중요한 심리적 취약성 요인으로 지목됩니다. 과거의 트라우마 경험, 특히 어린 시절의 분리 불안이나 부모와의 불안정한 애착 관계도 성인이 되어 공황장애로 발현될 수 있다는 정신역동적 관점도 존재합니다. 사회문화적 요인 또한 공황장애의 증가에 기여합니다. 현대 사회의 빠른 변화, 경쟁 심화, 높은 스트레스 수준은 정신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세계보건기구는 급변하는 사회가 개인에게 요구하는 적응력이 증가하면서 불안장애의 유병률이 높아지고 있다고 보고합니다. 특히 한국 사회의 경우 높은 학업 및 직업 경쟁, 장시간 노동, 관계의 복잡성, 그리고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등이 만성적인 스트레스를 유발하여 공황장애와 같은 불안장애의 발생에 취약한 환경을 조성합니다. 또한 SNS 등 디지털 미디어의 발달로 인한 정보 과부하와 타인과의 끊임없는 비교는 자존감을 저하시키고 불안감을 증폭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공황장애의 진단은 환자의 주관적인 증상 보고와 임상 면담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앞서 언급된 진단 기준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확인하며 다른 신체 질환이나 정신 질환과의 감별 진단이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
때로는 심전도, 혈액검사 등 신체 검사가 필요할 수 있으며 이는 공황발작과 유사한 증상을 보이는 다른 의학적 원인을 배제하기 위함입니다. 공황장애의 치료는 크게 약물치료와 심리치료로 나뉘며 환자의 상태와 선호도를 고려하여 이들을 병행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약물치료에는 주로 세로토닌 재흡수 억제제가 사용되며 초기에는 항불안제를 병용하기도 한다. 공황장애는 단순히 치료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일상생활에서의 꾸준한 관리와 예방 노력이 중요합니다. 충분한 수면, 규칙적인 식사, 적절한 운동은 전반적인 신체 및 정신 건강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특히 운동은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신경 전달 물질의 균형을 돕는 효과가 있습니다. 명상, 요가, 취미 활동 등 자신에게 맞는 스트레스 해소법을 찾아 꾸준히 실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스트레스는 공황발작의 중요한 유발 요인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카페인, 알코올, 니코틴 제한, 이들 물질은 신경계를 자극하여 불안을 증폭시키거나 공황발작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섭취를 제한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신의 감정과 신체 신호에 주의를 기울이고 필요할 때 휴식을 취하거나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을 주저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론. 공황장애는 현대 사회의 복잡한 면면을 반영하는 질환이지만 결코 불치병이 아닙니다. 의학적, 심리학적 발전 덕분에 이제는 효과적인 치료법과 관리 전략이 다양하게 마련되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증상이 나타났을 때 주저하지 않고 전문가의 도움을 구하는 용기, 그리고 꾸준한 치료와 관리 노력을 통해 회복의 길을 걷는 것입니다. 공황장애 환자들은 종종 자신이 혼자라는 생각에 사로잡히지만 실제로는 많은 사람들이 이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성공적으로 극복하고 있습니다. 사회 전반적으로 공황장애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편견 없는 시선으로 환자들을 지지하며 그들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치료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